자, 이 시간에는 7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 거예요. 7.1과 7.2 한 번에 풀 거고요. 그리고 나서 7단원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 확인하기 몇 페이지냐? 217페이지입니다. 7.1 스스로 확인하기 먼저 풀 건데요. 수업 시간에 말했다시피 6번 문제는 지웁니다. 7단원에서 어려운 게 안 나온다고 했고요. 먼저 1번 먼저 볼게요. 1번을 보면은 다음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시오. 자, 아주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더합니다. 다 더해요. 다 더하면은 15, 16, 22, 30이 나오고요. 이거를 개수 5로 나누는 게 평균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평균. 다음 중앙값을 구할 건데요. 중앙값은 먼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작은 순서대로 1, 6, 7, 8, 8 나열을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 됩니다. 7이 가운데 있죠. 중앙값은 7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거예요. 1, 6, 7은 한 번씩 있고 8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최빈값은 8입니다. 최빈값 이름에서 알 수 있죠. 빈도가 가장 많은 거.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더합니다. 17 더하기 19 더하기 2 더하기 19 더하기 14 더하기 19. 자, 다 더하면 36, 38, 57, 71, 90. 90이 나오고 이 90을 이번엔 몇으로 나눠야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개로 나누면 15가. 평균은 15가 나옵니다. 자, 중앙값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크기 순서대로 2, 14, 17, 19가 3개네요. 19, 19, 19.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값이 2개가 나와요. 왜냐면은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17과 19의 평균은 18, 18이죠. 그래서 중앙값은 18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이 나타난 거, 19가 3번이나 나타났죠, 무려. 그래서 19입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최빈값은 19 하나예요. 여러분 최빈값은 상황에 따라서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 줄기와 입그림인데요. 줄기와 입그림은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듯이 0, 9는 9해. 이건 9고 이건 13, 13, 16, 17 앞에가 2면은 24, 28, 28, 32, 35 해서 총 10개의 자료가 있는 그런 줄기와 입그림이고요. 크기 순서대로 밑에다 쓸게요. 9, 13, 13, 16, 17, 24, 28, 28, 32, 35. 먼저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려면 먼저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요. 총합을 구한 다음에 총 10개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총합을 다 더하면 지금 더하면 22 여러분이 한번 더해보세요. 22, 35, 51, 68, 92, 120, 148, 148, 180, 215가 나와요. 다 더해보면 215 맞나요? 215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7.5가 나옵니다. 평균 27.5.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시고 그 다음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죠. 지금 내가 위에다 크기 순서대로 이미 나열을 했고요. 자료가 짝수개 10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 이렇게 2개가 나와요. 5번째, 6번째가 가운데 값이 나오고 저 둘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저 둘의 평균은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 2분의 2개 더하면 2분의 41로 써도 되고요. 혹은 20.5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앙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최빈값은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가장 많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걸 보면 먼저 13이 2번 나왔고 나머지는 1번, 28이 2번 나왔고 또 나머지는 1번이니까 최빈값은 13과 28 2개가 되는 거예요. 왜 2개인지 알죠? 빈도가 같으면 최빈값은 2개, 3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다음은 6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 중앙값이 8이라고 했을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미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중앙값이 바로 이 두 값의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죠? 즉 2분의 x 더하기 9가 중앙값이 되고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 따라서 얘가 8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x는 x 더하기 9는 16이 나와야 되고 x는 7이 나와야겠네요. x값 간단하게 7로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다음은 예언이가
친구들의 취미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고요. 이 표를 보고 채빈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는 보면 취미활동이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어도 우리 채빈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거고 음악 감상은 5명, 독서는 6명, 영화 감상은 16명, 춤은 4명. 당연히 채빈값은 뭐겠어요? 영화 감상이겠죠? 제일 많잖아요. 16명으로.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은 영화 감상이다. 취미를 조사했더니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은 영화 감상. 그래서 채빈값은 영화 감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 문제. 다음 학생 8명이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조사한 거고요. 이 자료의 평균을 x라고 했어요. 그때 x의 값을 구하고 중앙값과 채빈값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8명이 다 더해보면 평균을 구해야 되죠. 우리 평균을 알려줬으니까. 다 더하면 x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4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14 더하기 10이고요. 얘를 8로 나눈 게 평균입니다.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8분의 x는 아직 계산 못하고요. 13 더하기 14, 27, 28, 33, 47, 59가 나오네요. 얘가 평균이 8이래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59는 64가 나와야 하고요. 양변에 8을 곱하면 x는 5가 나옵니다. 자, x가 5가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앙값, 채빈값을 구하려면 일단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좀 해주고요. 5가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8, 12, 14, 14 해서 총 8개의 자료가 있는데 중앙값을 먼저 구하려면 중앙값은 바로 5와 8의 평균이 되겠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있는 두 값의 평균. 중앙값은 5와 8의 평균은 여러분 2분의 13이라고 써도 되지만 6.5라고 써도 돼요. 중앙값은 6.5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채빈값을 구해주면 채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거. 원래 x값을 구하기 전에는 5 두 번, 14 두 번인 줄 알았는데 x가 5가 되면서 5가 총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채빈값은 5 하나입니다. 14까지 쓰면 안 돼요. 14는 2번, 5는 3번 나타나기 때문에 채빈값은 5 하나입니다. 오케이. 지금 푼 게 바로 7.1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6번을 제외하고 풀었고요. 다음은 7.2의 스스로 확인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의 스스로 확인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6번은 지웁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실 3번도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계산기 사용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간단한 계산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따 3번 풀면 풀 때는 선생님 계산기 사용을 할 거예요. 시험에는 계산기 사용할 만한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자,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각 변량의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편차가 뭔지도 알아둬야 됩니다.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이고요. 변량에서 평균을 빼기 때문에 변량이 평균보다 클 때는 양수, 작을 때는 음수, 그리고 양과 음이 항상 맞춰지기 때문에 총합은 항상 0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니은, 평균이 클수록 산포도가 커진다 그랬는데요. 산포도는 뭐예요? 산포도. 산포도는 변량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평균 80을 맞았는데 전 과목이 80점인 거랑 수학 100점, 영어 50점, 과학 100점, 국어 5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이 80점이 나온 거랑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죠. 그걸 나타내는 게 산포도라서 평균이 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평균이 50이든 90이든 흩어져 있는 정도는 평균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이 클수록 산포도가 커진다는 말은 아예 헛소리, 그냥 거짓말이고요. 편차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선생님 위에다 써놨죠. 변량에서 평균 뺀 값 맞고요. 자, 분산은 0이 될 수 없다. 그럼 분산이 뭐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따라서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요.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양수면서 0 이상이 나와요. 제곱하면 우리 음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편차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다고 양수가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0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편차가 다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평균 80점을 맞았는데 전 과목이 다 80점일 경우에 그럴 때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아예 없죠. 그럴 때는 분산이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입니다.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전부 다 평균이랑 같을 때. 내가 전 과목이 다 평균이 80인데 전 과목이 다 80점일 때는 분산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전부 다 0인 거죠. 0의 평균은 0이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여기 삼포도의 뜻이 뭔지, 분산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했어요. 뭐 편차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2번 문제. 다음은 학생 6명이 줄넘기를 한 횟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표래요. 여러분, 편차의 총합이 0이라고 방금 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다 더한 거는 0이 나와야 돼요. 다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9가 나와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얘까지 더하면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가 4가 됩니다. C에 들어간 게 4가 돼요. 근데 평균이 90회라고 했기 때문에 C 학생의 줄넘기 횟수는 별량에서 90을 뺀 게 4가 나와야 하므로 횟수는 94회가 나옵니다. 94회. 즉 줄넘기를 94회 해야 편차가 4가 나오는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가 4가 나오기 때문에 x는 94, 줄넘기 한 횟수는 94회가 되는 겁니다. 먼저 편차의 총합은 0이다를 이용해서 여기 값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 평균을 이용해서 편차의 정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이기 때문에 별량은 94다 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자, 3번 문제는 사실 계산기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계산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산기를 꺼내서 5명의 여러분 시험 때는 계산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될 만한 문제가 나와요. 5명의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로 사용한 데이터 통신량. 그러니까 결국에 5개의 자료가 별량이 있고요. 5개의 별량이 있고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분산 구하려면 평균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균도 구해야 됩니다. 예, 구하고 나서 분산을 구해야겠죠. 다 더한 다음에 5를 나누면 평균은 350이 나와요. 사실 평균은 뭐 계산기 쓸 것도 없네요. 평균은 350이 나오고요.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눴어요.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요. 그 다음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말했다시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를 먼저 제곱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얘가 편차가 70이에요. 마이너스 70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차피 제곱하면 70의 제곱 4900 나오고요.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90이네요. 마이너스 190. 자, 마이너스 190을 제곱하면 190 제곱이랑 똑같죠. 190을 제곱하면 36,100이 나오고요. 얘는 편차가 180이에요. 마찬가지로 180도 제곱하면 180도 제곱을 하면 32,400이 나옵니다. 맞나요? 180도 제곱을 하면 32,400. 그 다음 편차. 얘는 편차가 20이에요. 다행히 좀 적네요. 편차가 20인 건 뭐 계산기 쓸 필요도 없겠어요. 편차가 20이면 제곱하면 400이 나오죠. 400. 마지막 얘도 편차가 60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3,600이 나옵니다. 3,600. 맞죠? 편차를 다 더해보면 알겠지만 편차 다 더하면 0이 나와요. 그래야 합니다.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5로 나눠야 하고요. 분산 숫자가 상당히 커졌죠? 어차피 이거는 계산기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15,480이 나와요. 분산이 뭐가 나온다고요? 15,480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표준편차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물론 루트 씌운 다음에 좀 정리를 해줘야겠지만 얘는 어차피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분산은 15,480. 여러분 편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상당히 커져요. 숫자가 상당히 커지고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480이 맞습니다. 평균은 350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으로 넘어가서 6번을 지우세요. 4번. 다음은 ABC반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자, 평균과 표준편차 나타냈고요. 이때 성적이 가장 우수한 반과 성적이 가장 고른 반. 얘는 사실 뭐 그냥 풀 것도 없는데요. 가장 우수한 반은, 성적이 가장 우수한 반은 평균이 높은 반입니다. 성적이 먼저 그냥 보고 얘는 계산할 게 없어요. 자, 먼저 성적이 가장 우수한 반입니다. 몇 반? A, B, C 세 반이 있는데 평균은 B반이 가장 높아요. B반. 그 다음입니다. 성적이 가장 고른 반. 성적이 가장 고르다는 얘기는 뒤죽박죽, 들쭉날쭉하지 않다는 소리죠. 들쭉날쭉하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지지 않은 반.
즉 표준 편차가 가장 적은 반입니다. 여러분 3포도가 커지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커지고요. 커졌다는 얘기고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없으면 고르면 뒤죽박죽하지 않은 거는 3포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포도인 표준 편차가 가장 낮은 C반이 가장 고릅니다. 성적이. 그냥 이거 수치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5번. 다음은 학생 5명이 1분 동안 측정한 맥박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자료이다. 맥박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먼저 이 빈칸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편차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하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그래서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 더한 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을 먼저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평균부터 분산까지 차근차근히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평균부터 구해보면 근데 여기서는 자료를 편차를 알려줬죠. 편차를 알려줬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요. 편차 제곱의 평균. 우리가 여기서 평균을 먼저 구하고 나서 구하는 이유가 편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편차를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눠주면 되고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다 더해준 다음 5로 나눠주면 그것이 분산입니다. 편차를 알려줬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고 편차를 바로 제곱해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분산은 5분의 13, 49, 74, 90이네요. 그래서 18, 18이 되고요. 분산은 18이고요.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 18 정리해주면 3 루트 2가 나옵니다. 먼저 제곱근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루트 그대로 냅둬주면 되고요. 대신 3 루트 2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7.1과 7.2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스로 마무리하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